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브레이저 착용으로 암까지 발생한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은 그 브레이저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교수님? 네,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은 유방암이 그 브레이저 착용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여성들의 평균 브레이저 착용 시간은 12시간을 넘고요. 네. 그래서 12시간 이내 착용한 그룹과 12시간 이상 착용한 그룹을 비교해서 유방암 발생 빈도를 비교했는데 약 20배 정도로 12시간 이상 착용한 그룹에서 네.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았고 또한 전혀 브레이즈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과 24시간 내내 브레이즈를 착용한 그룹에 있어서 네. 약 125배의 와.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25배도 아니고 125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속옷 브래지어 착용 시간하고 비례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이 현대 여성분들 중에 이 브래지어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주무실 때만큼은 안 하고 주무시는 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브레이즈를 착용하는 시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즈를 착용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7, 내지 8시간 동안이라도 브레이즈를 반드시 벗고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마사지를 유방을 적절한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주무시는 것이 유방 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제가 기사를 봤어요. 조깅을 할 때는 오히려 노브라가 더 몸에 좋지 않다, 건강에. 그런 거는 맞습니까? 네, 유방은 그 모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네. 유방 내에 쿠퍼시 인대라는 많은 인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유방이 약 8cm에서 9cm 정도 움직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유방이 요동을 치게 되면 이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유방의 통증을 유방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렇게 늘어난 유방으로 인해서 유방이 처지게 되고 심지어는 유방이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방을 적절히 밑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스포츠 브라 등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 속옷이 참 다양하고 화려해지면서, 이건 뭐 기능성이라는 단어도 좀 붙기도 하고, 근데 그 남성인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뭐, 와이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와이어 브라 같은 경우, 그건 좀 더 조여지게 돼서 더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방을 진찰할 때 보면은 와이어 자국이 흉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림프관이나 혈관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방 내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와이어가 없는 면 소재를 이용한 그런 유방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성장기의 사춘기 소녀들에 있어서는 와이어를 착용하게 되면은 유방 발육이나 유방의 여러 가지 변형들이 유방 발육이 부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장 발육이 초래되니까 반드시 기능성 네. 성장용 브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슴이 좀 크신 분들, 아니면 조금 좀 살이 찌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 이런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서구화된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키도 커지고 체형도 커져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유방암이 전체 여성암의 17%를 이뤄서 전체 여성암 중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여성암의 특징은 다음 슬라이드. 40대에서 가장 많이 유방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50대, 30대의 순으로 빈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은 그래도 자가 진단이 가장 용이한
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 후에 3 내지 5일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방의 볼륨이 가장 작아졌을 때입니다. 이제 가볍게 침대에 누우셔서 한 손을 위로 올리시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반대쪽 손은 특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끝마디를 이용해서 유방을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오면서 유방 내에 콩알이나 파달 같은 혹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유방에서 파달이나 콩알 같은 혹이 만져졌다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실 것은 없습니다. 유방 내에 만져진 혹의 거의 90%는 암이 아니고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이란 암이 아닌 그냥 단순한 혹이기 때문에 이런 혹이 만져졌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방 전문의한테 상담을 하시고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브래지어 착용 시간을 줄이는 것. 이건 말고 또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예방법으로서는 적절한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적당한 운동, 달리기가 좋다는 보고가 있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섭취해야 될 음식으로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야채 등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늘, 콩이 들어있는 음식, 즉 두부나 청국장, 된장 등이 유방의 건강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너무 맵거나 짠 음식, 또 탄 음식, 그 다음에 방부제가 들어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유방암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박혜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이 건강충전 목요일의 주제, 바로 진통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통제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EBS 살림의 왕 홈페이지에,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네, 내일은 4인 4색 인테리어 제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이은진 씨와 함께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